자, 이번 시간은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알아보자. 전기 저항 R로 표시합니다. 레지스턴스의 약자예요. 전기열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단위는 옴을 쓴다. 자, 상상하자. 자, 여기에 큰 R을 놨어요. 그럼 물이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항을 느끼겠네요. 그래서 단위가 옴이에요. 보이죠? 다음 1옴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저항의 크기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관이 있는데 여기 저항 R이 있어. 여기 1V라는 압력을 가한 거야. 이때 흘러가는 게 1A야. 이 뜻이야. 그러니까 1옴은 1V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1A가 흐를 때 저항을 1옴이라고 한다. 오케이. 다음에 기호는 위로 3개, 아래로 3개,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기호를 써요. 내가 여기 기어가면 따다닥 배 아프겠다, 저항 많이 느끼겠다, 따다닥 됐지? 이런 전기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해서 그래. 자, 도선에 보면 양성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탁탁탁탁탁 부딪힌다고.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저항 변화의 요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틀립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 별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도선의 길이에도 영향을 받아요. 단면적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저항은 로 단면적분의 길이 S분의 L에 비례한다. L은 랑스 길이고요. 단면적 로는 자 비저항값이라고 해서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값이야. 자, 비저항값이 큰 물질은 저항이 큰 물질이고요. 비저항값이 작은 물질은 저항이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저항이 크면 전원체가 되고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저항이 크면 뭐가 커진다? 그렇지. 저항이 커진다. 비저항이 작으면 저항이 작아진다. 그래서 도체가 된다.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안 다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항비는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우리는 중학교 때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저항에 대해서 개념을 잡자. 자, 너가 깜빵에 갇혔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 하수도관을 묻어줬어. 그랬더니 이 하수도관으로 너가 기어 나온 거야. 그러다가 너 친구가 하수도관을 더 길게 묻어줬어. 그러면 졸라 힘들지. 버버버 기어서 쥐새끼 한 마리 입에 물고 나타날 거야. 졸라 힘들어.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내가 기어 나오기가 힘들어.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 그럼 저항이 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걸 보던 엄마가 자 기어 나온 너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단면적을 크게 해줬어. 길이는 똑같이. 그러면 이번에는 뛰어나올 수 있지. 그치? 탈출!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편해졌어. 그러니까 단면적이 커지면 길이가 일정할 때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져. 그래서 결국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값을 가지게 돼. 오케이. 자,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일 때 저항이 1옴이라고 하자. 그러면 S분의 L 자체가 1옴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얘를 엿가락처럼 길게 늘린 거야. 그럼 길이는 길어지고 여기 단면적은 작아지겠지, 그치? 길이가 2배 되면 단면적은 2분의 S가 돼요. 그러면 저항을 알고 싶으면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죠. 단면적분의 길이. 그러면 단면적분의 길이를 해주는 거야. 그럼 단면적분의 길이를 해주면 2분의 S 대 2L이 되니까 여기 1분의 2L이죠. 분모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4 S분의 L이 돼요. 그래서 S분의 L을 우리가 1옴으로 놓으면 얘는 4옴이 된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전기회로 건전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남자가 키 크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저항은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전구는 이렇게, 스위치는 이렇게. 자, 전류계는 직류전류계와 교류전류계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교류전류계 안 배우니까 이렇게 빼셔도 돼요. 자, 직류는 전류가 한쪽 방향 흘러가는 거 전구에. 자, 교류는 전구가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는 거. 교류라고 해요. 직류전류계 A, 그 다음에 전압계 V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회로도는요 여러분 실험도 할 거고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자 회로도를 보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건전지가 있으니까 건전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똑같이 체크하시고요. 쭉 갑니다. 그러면, 자, 전류계에 플러스 단자가 있고, 전류계에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 그럼 전류계 플러스 단자 쪽은 꼭 플러스 쪽에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 플러스 단자 쪽,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 쪽,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전류계는 회로를 끊고 들어가야 돼. 직렬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끊고 들어간다. 다음, 전구가 있으면 전구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병렬로 전압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전구가 있으면 이렇게 병렬로. 다음, 전압계에 플러스 단자가 있고 전압계에 마이너스 단자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연결한다. 그리고 나란하게 병렬로 연결한다. 그 다음 스위치 그대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전하랑 고전의 법칙. 전하는 새로 생기거나 소모되지 않으므로 전하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물레방아를 돌리기 전에 무리의 양과 물레방아 돌린 후에 무리의 양은 변함없어. 대신 전자들이 이 전구를 반짝반짝반짝하게 해주는 에너지만 전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쪽 전류와 이쪽 전류가 같아요. 물레방아가 통과하기 전에 무리의 양과 물레방아를 통과한 후에 무리의 양이 같다. 자, 이쪽 흐르는 물이 이렇게 갈라졌죠? 그러면 I2와 I3 합친 양은 I1과 같다. 또 얘네들이 합쳐져서 I4가 되니까 둘의 양은 또 같아집니다. 그래서 I1과 I2 플러스 I3 같고요. I4 같게 된다. 물의 흐름과 전기의 흐름 한번 보자. 펌프로 물을 올려요. 그럼 높이차가 생기죠? 이거는 수압에 해당되고요. 전기에선 전압에 해당됩니다. 자, 높이 있던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려요. 이 물레방아가 전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흐르는 물은 자, 전류에 해당됩니다. 전류. 다음, 자, 물이 모였다 그렇게 가는데 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겠네요. 이건 스위치. 다시 정리하자. 물레방아는 전구, 밸브는 스위치,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은 전류, 펌프는 건전지에 해당되고요. 건전지를 이렇게 전압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파이프는 도선이고요. 수압, 높이차는요, 전압에 해당된다. 잘 기억해 놓고요. 한 문제씩 가끔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부터 완벽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전압은 V를 표시하고요. 단위는 볼트, 물에서는 수압에 해당되고, 전류는 I로 표시하고, 자, 단위는 암페어,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에 해당되고, R은 저항입니다. 단위가 옴, 돌멩이에 해당된다. 완벽하게 암기. 옴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상상을 해보자. 자, 우리가 피스톤에 물을 넣고 누르는 거야. 압력을 세게 하면 물이 많이 올라가지, 그치?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비례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돌멩이 가득 채워놨어. 그럼 똑같은 압력일 때 전류는 적게 올라갔대, 그치?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적게 올라.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있고, 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자, 이 관계를 표시한 게 바로 옴의 법칙이야. 다시 보자. 자,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정리하면 전류는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흘러. 그 다음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적게 흘러. 이걸 표시한 게 옴의 법칙이야. 그래서 나 알라서 V 하는 거야. 나 알라서 V 이렇게 둥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세가 나 알라서 V 이렇게 돼요. 나 알라서 V. 자, 그러면 이걸 고치면 V는 IR, I는 R분의 V, 다시 R에 대해 정리하면 R은 I분의 V. 또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요. V는 IR 해놓으면요. V는 I 곱하기 R이다. I는 R분의 V다. 자, R은 I분의 V다.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자, 옴의 법칙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옴의 법칙을 Y축 값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무조건 R에 대해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R은 I분의 V인데 전압이 일정하면 얘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진다. 그치? 오케이. V에 대해 정리합시다. V는 IR. 그러면 이때 I가 일정하대요. I가 일정하면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커집니다. 다음 V는 IR이죠. 그런데 저항이 일정하대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큰 놈이 전류가 큰 거야. V는 IR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한번 정리. 자, 직렬 연결. 전류가 일정하고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커진다. 뭔 소리인지 보자. 이게 너의 내장이야. 너의 내장에 R이 큰 게 하나 있고 R이 작은 게 하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당 흐른 똥이 양은 어떨까? 여기 똥이 한 덩이 딱 떨어지면 요 단면에도 똥이 한 덩이 지나가야 되고 요 단면에도 똥이 한 덩이 지나가야 되고 여기 단면에도 똥이 한 덩이 지나가야 돼. 그래서 시간당 흐른 똥의 양이 똑같대. 그래서 전류가 일정한 거야. 앞에서 했지 전류 I는 자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1A는 1쿨롬/세컨드다.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다. 몇 바가지 물이 흘러갔냐 이 뜻이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으면 들어가는 대로 나와야 돼. 들어가는 데 나와야 돼. 그래서 단면을 통과하는 양이 똑같다고.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똑같아. 오케이? 좀 더럽지? 그래서 들어온 대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다. 직렬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음 여기 수도관인데 커다란 저항이 있고 작은 저항이 있어. 그러면 시간당 흘러가는 물의 양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이 세게 나가야 되고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 공간이 넓으니까 스물스물 흘러가도 된다고. 그래서 저항이 큰 쪽이 압력이 세져요. 그래서 저항이 큰 쪽이 압력이 세지니까 저항과 전압은 비례합니다. 다시 봅시다. 선생님이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가라앉았어. 드르륵 지나가고 드르륵 지나갈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자 모든 저항을 다 느끼고 갈 거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직렬의 저항은 모든 저항을 그냥 합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R은 R1 플러스 R2. 자, 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덩이 물이 지나가면 여기도 한 덩이의 물, 여기도 한 덩이의 물. 그래서 시간당 흐르는 물량이 똑같기 때문에 직렬에선 전류가 일정합니다. I는 I1은 I2. 자, 선생님이 첫 번째 큰 R을 지나면서 대가리 빵 박어. 어우, 아파. 두 번째 R 콩 박어. 세 번째 콩. 그러면 저항이 큰 쪽은 더 세게 박지, 그지? 그래서 전압도 커져. 그래서, 자, 저항비가 전압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전압을 다 느끼면서 같이 따다다다다닥.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 이게 직렬의 공식이야. 다시 정리하면, 자,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고요. 물이 한 줄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디서나 시간당 흐르는 물량은 같다. 모든 전자가 R1, R2, R3 계속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항을 다 합치면 전체 저항이 된다. 첫 번째 압력, 두 번째 압력 모두 받죠. 대가리 꽝, 대가리 꽝. 그래서 모든 전압을 다 합치면 전체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V1, V2, V3 계속 더해가면 돼요. 쭈쭈쭈쭈쭈. 오케이.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고 저항이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뭔 소리인지 보자. 이게 너의 콧구멍이야. 콧구멍은 두 개인데 나중에 합쳐져 있어. 그러면 콧바람 팽 하고 분다. 그러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똑같이 아프다고. 여기가 아프고 맹맹해져. 그래서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여기 전압이 똑같아. 그래서 V는 V1, V2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합니다. 병렬은. 다음 콧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저항이 큰 쪽에 코딱지가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조금 나와. 코딱지가 작은 쪽은 많이 나와.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적게 흘러. 그래서 저항분의 1비가 전류비다. 이렇게 외울 거야. 다시 병렬은 전압 일정. 저항분의 1비가 전류비. 다시 보자. 여기는 코딱지 두 개고 한 개야. 그러면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갈까? 그렇지. 코딱지 적은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갈 거야. 무슨 비로? 저항분의 1비로. 그래서 저항비가 2대 1이면 저항분의 1비는 1대 2가 되죠. 그러면 전류비는 1대 2. 그래서 저항분의 1비가 전류비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다음 자, 여기 전압 V, 여기 전압이 다 어떻다? 같다. 다 같다. 그래서 V는 V1은 V2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 흐르던 전류는 이쪽으로 나눠지고 이쪽으로 나눠지니까 얘하고 얘 합치면 얘가 되겠지. 그치? 이쪽 콧바람 합치면 원래 콧바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I는 I1 플러스 I2가 되는 거야. 다음에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를 대입해요. 여기서. 그러면 R분의 V, R1분의 V1, R2분의 V2가 돼요. 이때 자, 전압이 모두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약분 가능합니다. 약분해버리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꼭 암기하세요. 수십만 개의 별을 쳐놓고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직렬은 뭐가 일정? 전류 일정. 자,
내장이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쭉 시간당 흐르는 똥의 양이 똑같다. 그지? 저항비가 전압비. 자, 저항이 큰 놈이 있고 저항이 작은 놈이 있다. R1, R2. 자, 그러면 자, 시간당 흐르는 똥의 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요 좁은 면을 센 압력으로 지나가야 돼. 이번엔 넓은 면을 스물스물 흘러가면 되죠. 그래서 저항이 큰 쪽이 압력이 세죠. 그래서 저항비가 전압비. 오케이. 자,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I는 I2. 내가 지나가면서 모든 저항을 다 거쳐가겠네요. 저항 R은 R1 플러스 R2. 모든 전압을 다 느끼겠네요. V는 V1 플러스 V2. 됐지? 다음 병렬. 자, 나란하게 간 겁니다. 나란하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긴 코딱지 많이, 여기는 코딱지 적게. 그러면 여기 압력, 여기 압력, 여기 압력 똑같다. 그치? 전압 일정. V는 V1 플러스 V2. 자, 코딱지 많은 쪽은 바람이 조금 나오고 코딱지 적은 쪽은 바람이 많이 나온다. 그치? 저항분의 1B가 전류비다. 저항분의 1B가 전류비다. I로 바꾸세요. 저항분의 1B가 전류비다. 자, 그러면 전류는 여기 흐르던 전류가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질 거야. 그러면 I1, I2가 되겠지. 그치? I1과 I2를 합치면 전체 전류가 될 거다. 그래서 I1 플러스 I2는 I.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했듯이 그대로 식을 가져오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자, 이제 이걸 완벽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직렬, 전류 일정, 저항비가 전압비. 전류가 일정하니까 I1은 I2. 자, 모든 걸 다 거쳐가니까 자, 모든 저항을 다 느낀다. R은 R1 플러스 R2. 자, 머리 꽝, 머리 꽝, 머리 꽝, 머리 꽝. 모든 전압을 다 느끼겠네요. V는 V1 플러스 V2. 병렬은 콧바람 팽하면 여기 압력, 여기 압력, 여기 압력 다 동일하다. 전압 일정. V는 V는 V2. 이쪽으로 갈라진 전류, 이쪽으로 갈라진 전류, 원래 전류 합치면 된다. I는 I1 플러스 I2.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꼭 외우세요. 저항의 직렬 연결. 자, 내가 깜빵을 탈출하는데, 오, 짧았어. 아, 빨리 빠져나왔네? 근데 계속 연결해 놓는 거야, 저항을. 그럼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 그럼 엄청 기어가야 되지. 어우, 졸라 힘들지.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는 거야. 아우,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을 많이 느껴. 졸라 힘들어.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증가됩니다. 모든 저항값을 다 더하면 되고요. 다 통과해야 되니까. 그치? 직렬 연결할수록 저항이 증가돼. 전류는 감사하고요. 다음,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이렇게 병렬 나란하게 연결하면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뛰어갈 수 있어.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요, 저항은 작아집니다. 자,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병렬을 연결할수록 저항이 감소되고 전류는 더 많이 흘러요.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은 부분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코딱지 적은 쪽에 바람 많이 흐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 저항과 요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모든 저항을 다 합치면 전체 저항이야. 됐지? 다음, 전압기는 저항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부분 전압. 이 전체를 걸쳐서 놓으면 전체 전압이 돼요. 그런데 얘네 둘을 합친 게 전체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다. I는 I2. 그 다음에 모든 전자들이 모든 저항을 다 거쳐가죠. 그래서 R은 R1 플러스 R2. 자, V는 V1 플러스 V2다. 됐죠? 다음, 저항이 큰 쪽이 전압이 크다. 저항비가 전압비다. 그래서 저항이 크면 전압이 크다. 그 다음, 요것도 요거와 같아요. 둘이 같아요. 다음, 이 회로들 보면요. 얘하고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요. 하지만 여기 전압은 어떻다? 그치? 셋 다 전압은 같다. 전압 일정, V는 V어는 V2. 다음, 이쪽에 흐른 전류 둘 합치면 전체 전류가 된다. 그치? 그래서 I는 I1 플러스 I2. 자, 이쪽은 요만큼 관이 있고요. 여기도 요만한 관이 있는데, 자, 여기 저항이 큰 게 들어가고요. 꽉 막혔어요. 여긴 저항이 작은 게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압력을 줬을 때, 여기는 전류가 스물스물, 여는 전류가 많이 흐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저항분의 1B가 전류비다. 됐지? 그래서
저항이 큰 쪽은 전류가 적게 흘러요. 왜냐하면 저항분의 1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오케이. 자, 직렬 풀이법 첫 번째입니다. 이온과 이듐이 직렬로 쭉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전압은 3V 걸어줬대. 이제 푸는 거 잘 봐. 자, 전체 저항, 모든 전류가 얘네 저항을 다 느끼니까 저항을 합치면 전체 저항이 돼요. 이게 3옴. 전체 저항이 3옴입니다. 다시 공식 R은 R1 플러스 R2니까 그냥 더해주면 전체 저항 나와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3옴입니다. 이게 V고요. 이게 R이야. 그러면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가 되죠. 그러면 3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1A가 나와요. 자, 직렬이니까 뭐가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전류 일정. 기억해요. 저항비가 무슨 비가 된다고요? 그렇지. 전압비가 된다.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이거 전류가 일정하니까 여기도 1A, 여기도 1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긴 저항이고 여긴 전류죠. 그러면 V는 IR이니까 IR, V는 IR이니까 둘 곱하면 됩니다. 2V, 여기 1V. 요거 합치면 전체 전압 3V 맞는지 확인. 오케이. 이렇게 푼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직렬 풀이법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직렬은 뭐 일정? 그렇지. 전류가 일정하다. 전류 일정하다. 저항비가 무슨 비다? 그렇지. 전압비다. 기억해 놓고요. 자, 저항비가 전압비니까 저항비가 2대 1이에요. 그러면 전압비도 몇 대 몇? 그렇지. 2대 1이다. 자, 그러면 앞쪽에 3분의 1만큼. 그러니까 앞쪽에 걸리는 전압, V1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중에 2만큼이에요. 그죠? 그러면 3분의 2만큼. 전체가 얼마죠? 3V죠? 그럼 3V에 3분의 2만큼이니까 약분되고 2V. V2. 여기죠? 자, 저항비가 2대 1. 1이니까 3분의 1만큼 걸릴 겁니다. 3분의 1만큼 전체 중에. 그러면 3V 중에 3분의 1, 1V. 그러면 여기가 2V, 여기가 1V가 되죠? 저항비는 전압비 그대로 갑니다. I는 R분의 V니까 이제 저항이네요. R분의 V니까 1A. I는 R분의 V니까 1A. 그럼 전류 같네요. 1A. 전류 일정이니까 직렬. 그러면 R은 I분의 V죠. 그러면 I가 1, V가 3. 그러면 몇 옴? 3옴. 자, 여기서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얘 저항 합치면 몇 옴? 3옴.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병렬 풀이법입니다. 병렬은 뭐가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전압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전압 일정. 그 다음에 저항분의 1비가 무슨 비라고요? 그렇죠. 전류비다. 이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압 일정이니까 4V가 그대로 써주면 돼요. 4V. 이것도 4V.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다. 옴의 법칙에서 R이 2옴, V가 4V. 그러면 2A. 됐지? 자, I는 R분의 V다. R이 2, V가 4. 그러면 2A. 부분 전류가 여기가 2A고 여기가 2니까 합쳐지면 몇이야? 그렇지. 4A. 그럼 전체 전류가 4A가 나와요. 그럼 옴의 법칙에서 R은 I분의 V니까 I가 4, V가 4. 아, 2롬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병렬 풀이법 두 번째 방법이야. 일단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병렬 전체 저항 공식이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입니다. 자, R1이 2, R2가 2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면 자, 1이 나오죠? 그러면 뒤집어야 돼요. R은 1옴. 여기는 뒤집지 않아도 똑같지만 반드시 뒤집어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이 1옴이 나왔어요. 그러면 I는 R분의 V죠? 그럼 R이 1이고요. V가 4니까 전류는 4A야. 4A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눠질 거예요. 무슨 비로? 그렇죠. I는 R분의 1B. 에 비례한다. 그러면 저항비가 1대 1입니다. 저항비가. 그럼 저항분의 1B는 1대 1이네요. 그러면 이게 전류비니까 전류비도 1대 1이네요. 그러면 2분의 1씩 나눠 가질 거예요. 어디서? 자, 4A에서. 그러면 4A에서 여기 2분의 1만큼 가져가니까 2분의 1. 그러면 여기 2A. 여기도 4A에서 2분의 1 나눠 가지니까 2A. 됐지? V는 IR이니까 자, 곱하면 되겠네요. 두 개. 그러면
4V. V는 IR이니까 4V. 전압 똑같다. 확인.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